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윤석열 국힘당 입당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냈었는데요. 방송에 앞서서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시죠. 짠! 국민의힘 입당 윤석열 지지율 32.3% 졸라게 상승했죠. 그리고 최재형은 하락, 그리고 이재명은 27.3, 이낙연은 16. 이재명 다시 꺼졌죠. 방금 쪽에 한겨레예요, 좌파 언론. 그리고 요거는 매경이에요. 국민의힘 입당 윤석열 지지율 32.3, 뭐 비슷하죠. 똑같네. 이재명 27.3, 이낙연 16%. 혹시 제 앞에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깔롱튜브 예측이 뭐 정확했죠. 전에 윤석열 지지율 폭락한다 하면서 좌파 애들 막 떠들고 이준석이 나와서 윤석열 빨리 입당하지 않으면 경선 버스는 떠난다 하고 압박하면서 이제 지지율 떨어진다 심각하다 이러면서 디스전을 펼칠 때 제가 이런 방송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빠진 것은 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윤석열의 지지표가 일부 최재형으로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행여나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게 됐을 시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제 예측이 그대로 적중했죠. 윤석열이 입당을 하자 보수 지지층이 최재형에서 또다시 윤석열로 옮겨간 것으로 저는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니까 여권에서 이제 바싹 긴장하고 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 제 그저께 영상이었을까요? 앞으로 윤석열이 입당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체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격하게 반응할 것이 이준석이고, 그리고 다음 최재형, 그 다음 홍준표, 요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뭐 거의 요것도 적중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기습 입당에 사항이 있었는데 의도 모르겠다. 요게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아니 얘는 당대표라는 애가 왜 이래 진짜 이준석 까기 싫고 서로 이제 윈윈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 깡짜를 부린지 몰라. 이게 정말 자기 정치만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계산법이 잘못된 거고,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지랄 병을 떤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흠집을 내면서 다른 생각한 후보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충분히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떠드니까 뭐라 그래? 송영길이 여권에서 같이 기어나와서 윤석열을 까기 시작했다. 송영길, 윤석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식 입당. 이준석을 무시한 행위다. 그리고 여권 윤석열 이준석 자리 비운 틈에 기습 입당 충격적 이관계가 시작됐다. 여러분들은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과 후는 상황이 많이 틀렸다.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에는 국민의힘 외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밖에 있을 때랑 안에 있을 때랑 상황이 많이 틀렸다. 지금의 윤석열은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자 국힘당의 대표 후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윤석열이 지금 국힘당에 입당을 했죠. 국힘당의 대표 대권 후보다. 지금 대표 대권 후보를 우쭈쭈만 해주면은 같이 윈윈하면서 국힘당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 아내 당 대표주자한테 디스를 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중도표가 굉장히 많이 끼었다. 중도표를 많이 이끌고 들어왔는데 왜 자꾸 민주당이야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같은 편이 저렇게 윤석열을 디스해야만 하는가? 저는 참 의아하고 이제는 의심이 된다. 이준석이 따로 생각한 후보는 혹시 지가 아빠 친구 찌를 새누리당에 꼽아준 유승민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은 결국에는 윤석열이 정리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이긴 하나 아직 솔직하게 말하면 이준석은 국힘당 내에서 자기 계파를 만들지 못했고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는 당대표보다 더욱더 힘이 센 것이 가장 지지율 높은 대권 후보다. 결국에는 제가 엊그저께 방송한 대로 윤석열 체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힘당은.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좌파 쪽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요건 전에 밝혔던 내용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진영이 둘 다 망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요렇게 바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중도표를 가지고서 국힘당에 왔다? 지금까지 나약했고 서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바라보느라고 큰 대의를 바라보지 못했던 국힘당의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중도표와 함께. 국힘당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리차니 쌤이 철수도 다음 주까지 입당 협박하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자리가 사람 다 벨이 났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그릇이 안 된 애한테 권력과 권한을 주면은 저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저는 이준석이 아직 젊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젊음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배우고 유연하잖아요.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대선판을 아사리판으로 만들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절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국힘당을 자신이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도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 단지 굉장히 꼬장을 부리게 되면 국힘당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층에 제가 봤을 때 30% 이상은 중도표일 텐데 그 중도 표심이 이준석이 윤석열을 만약에 내려앉힌다. 내려앉힌다고 했을 때 국힘당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지 국힘당을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요 내용을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대단한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거나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생각 한 번만 더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계속 저런 식으로 깡짜를 부린다면 이거는 시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의 가장 큰 역량은 뭐 세세한 정책과 어떤 공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것은 민심을 꿰뚫는 시대 정신이다. 그 대의를 걸은 것이 윤석열의 정권 교체론이잖아. 그런데 그 대의 안에서 같이 아름다운 경쟁을 펼칠 수 있는데 굳이 왜 저지를 할까? 또다시 같은 결론으로 저는 치달을 수밖에 없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른 후보가 있지 않나. 아니나 다를까 다음 뉴스를 보면은 조금 더 의혹이 짙어집니다. 이준석과 같이 행동하는 후보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유승민,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충격적이다. 윤석열이 자꾸 실수했다. 윤석열 리스크 공부나 더 하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까고 있는데 왜 같은 야권에서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야 되냔 말이지. 부정식품 발언, 이재명,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에 어항이 벙벙. 독약은 약이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은 규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조금 싼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너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식품이 안전한 것은 기본인 거고 그 외에 식품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 값싸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나오지 않는다. 대충의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이제 여권에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잡아서 불량식품, 독약,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개소리로 이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고 이거는 왜곡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이 싸워주고 대변을 해줘야 될 같은 당에서까지 이렇게 기어 나와서 왜곡된 발언을 그대로 키워드, 언어 각인을 시키는 행위는 졸라 나쁜 짓이다. 얘들은 대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유승민과 이준석 지금 행동 거의 같이 하고 있다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후보들, 다른 국힘당 의원들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이준석이 아빠 친구 유승민이 왜 국힘당 제일 후보를 까대는데 이렇게 민주당과 똘똘 뭉쳐서 똑같이 행동을 하냔 말이야.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애초에 시작할 때 윤석열 지지율부터 얘기하고 시작했었죠. 윤석열 지지율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여권 애들은 공포에 질렸다. 공포에 질리면 얘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네거티브. 그래서 이번엔 폐미를 자꾸 늘어지는 거죠. 폐미 저출생 원인. 뭐 솔직하게 저는 여기 틀린 얘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폐미 지금 이 정권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페미 팔아서 민주당이 졸라게 페미 파는 여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페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페미는 변질되었다. 남성 혐오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 안에서 한쪽만 빨면서 표를 얻었던 것은 민주당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난 빨고 들어가는 거죠. 남녀 갈등이 심해지면 격화가 되면은 당연히 결혼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출산율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미 저출생 원인 윤석열의 여권 여성 혐오로 표 9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성 혐오하는 페미를 긍정하지 않으면 여성 혐오로 몰아가는 거야. 윤석열 페미니즘 정치적으로 악용 남녀 간 교제를 막아. 뭐 틀린 얘기 뭐가 있어. 그리고 정세균은 실소를 넘어서 서글퍼. 제가 얼마 전에 개저씨 정세균 이야기했죠. 여성 26살짜리 꼴페미 청년 비서관 박성민은 여대생은 아가씨는 점오하면 아가씨. 그래서 박성민을 성희롱했다. 이런 식으로 말 실수하고 오버센스에서 쌍욕 처먹었던 정세균이가 실소를 넘어서 서글프다 이딴 개소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거고, 박용진이 편협한 사고가 걱정이다. 무슨 편협한 사고야. 젠더 갈등이 심해지면 남녀 간의 교제를 막는 거고, 남녀 간의 교제를 막으면은 혼인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딱 대깨문화법이죠. 뭐가 잘못된지 전혀 찝지 못하고 그냥 빈정대는 거야. 요걸 보다 보니까 최근에 핫한 안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요거 가지고 계속 말이 많던데, 혹시 안산 사태 아십니까? 우리 양궁 선수 금메달리스트 안산대라는 선수가 있는데, 머리가 짧기 때문에 페미다, 금메달을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배우 정만식이가 안산의 앞을? 짧은 머리에 왜 아무 말 없나. 그리고 사상 검증 논란, 지금 요거 가지고 연예인들이 말이 많은데 딱 적고라지 아닙니까? 달을 보라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쇼컷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야.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요걸 보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나쁘다, 그러니까 실소가 넘어 서글퍼, 편협한 사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못 박아버리면서 빈정거리는 거지.